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가파른 물가 상승이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시금석인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역대 최고가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매우 심각하며 자신의 국내 과제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는데요. 오늘 아침 세계는 국제부 이승은 기자와 함께 불안한 세계 경제 소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도 매일 물가 오른다 이런 뉴스가 많은데 미국도 그렇죠. 좀 심각한 모양입니다. 미국도 그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가 인상을 나타내는 지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휘발유 가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자,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1갤런, 그러니까 3.8리터 정도가 되겠는데요. 4.374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자동차 협회가 집계한 겁니다. 또 이 가격은 1년 전에 비해서 약 47.4%, 그러니까 50% 가까이 급등한 거라고 하네요. 자, 물론 역대 사상 최고가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휘발유뿐만 아니라 경유 가격도 지금 오르고 있어요. 1갤런에 5.55달러였는데요. 역시 사상 최고가 또 찍었습니다. 자, 미국에서 지금 가장 기름값이 비싼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경유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1갤런에 5.841달러까지 뛰었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좀 더 비싸죠? 자, 이렇게 경유 휘발유 가격이 오른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공급 부족 때문입니다. 원유 시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세라고 할 수 있겠죠.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현재 보니까 1배럴에 130달러 선에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석유 전문가들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 이번 석유 가격 폭등, 휘발유 경유 가격 폭등 바로 러시아 침공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떻게든 이번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각국의 정상들 만나야 하고 지금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문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안에서도 전문가들의 요구가 잇따라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의 사우스코트 강당에서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언급을 또 했더라고요.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있었는데요.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미국 내의 인플레이션 해결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최우선 국내 과제다. 아주 분명히 하더라고요. 또 이번 물가의 인상의 원인이 100년에 한 번 있는 팬데믹도 원인이 되겠지만 네. 세계 경제의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말을 했어요. 자, 그 말은 곧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번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가져왔다. 그걸 숨기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말이 되겠죠.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 침공 이후에 3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60%에 달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휘발유 가격 인상 때문이었다. 푸틴 전쟁이 지금 미국 서민의 지갑을 옥죄고 있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현재 곡물 한 2천만 톤을 저장을 하고 있는데 평소라면 이게 잘 수출이 돼서 세계 농산물 가격이 안정이 되겠지만 현재 침공으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매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통 저희가 밥상 물가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방금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이 물가도 오르고 있는데 이 전쟁이 끝나도 식량 문제가 단기간에 회복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조금 전까지 출연하기 전까지 제가 화면을 택에서 들어오는 화면을 계속 봤거든요. 자, 지금 보니까 러시아는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을 통해서 공격도 하고 있지만 특히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차게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부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오데사입니다. 오데사는 항구 도시거든요. 자, 오데사는 항구 도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곡물이 지금 현재 세계로 수출이 돼야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최근 러시아는 무차별 공격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서방에서 지금 들어오는 무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공격을 현재 우리는 진행하고 있다. 군사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그 말인데 이런 면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 이거 막겠다.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죠. 오늘 이런 말 하더라고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오데사 항구를 오가는 상선이 현재 없다. 일상적인 부두 작업도 모두 멈춘 상태다. 아마도 이런 거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로 없던 일이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현재 우크라이나는요.
옥수수 수출은 세계 4위, 그리고 밀 수출은 세계 6위 정도가 돼요. 예. 그런데 이 곡물을 의존하는 나라들은 바로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우크라이나에서 이 곡물을 사왔습니다. 예. 특히 아프리카 지역, 이번 곡물 가격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쳤죠. 그러면서 현재 빈곤을 호소하는 사람이 수천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발언을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에게 좀 제 역할을 해라라고 그렇죠. 주문을 했더라고요. 예.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연준이? 근데 그 연준은 이미 금리 다시 한번 또 올리겠다 이런 예고를 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저도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히려요. 예상 시나리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말했던 그 시나리오보다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주변에서 더 많았습니다. 예.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요. 블룸버그 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0.75%포인트 한꺼번에 올리겠다는 말입니다. 예. 이런 금리 인상도 현재는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 미국 증시 출렁거렸습니다. 예. 자, 그리고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거든요. 예. 이 사람도 한 모임에 나가서 이런 말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금리를 올려야 할 때다. 일단 선제적으로 금리 올리고 나서 그리고 상황을 지켜본 뒤에 더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예. 지금 언급해 주신 분들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미국 증시에 굉장히 영향을 바로 미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어떻게 마감됐죠? 최근 사흘 동안요 미국 증시 굉장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증시를 열자마자 주식장을 열자마자 정말 급 반등세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오전장에 다시 하락세로 확 꺾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다우지수는요 84.96포인트 그러니까 0.26% 하락했고요. 예.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좀 달랐습니다. 9.81포인트, 0.25% 올랐고요. 예. 자, 기술주 중심이죠. 나스닥 지수를 제가 살펴보니까 역시 114.42포인트네요. 그러니까 0.98% 오른 채 거래를 마쳤더라고요. 예. 현지 시각으로는 오늘,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정도 되겠죠. 미국에서는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지표가 나쁠 거라는 예상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투자를 꺼린 것이 있었는데 예.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에 대한 금리가 나왔는데 3% 아래로 가파르게 하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투자 심리 일부를 이렇게 또 개선을 하면서 아마 이런 것들이 오늘 증시에 반영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예. 유럽 주요국 증시도 한번 봤거든요. 하락세는 일단 멈추고요. 1%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이승훈 기자와 함께 세계 경제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